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 가끔은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싶기도 하고 사료만 주기에는 미안해서 건강한 걸 직접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먹어도 된다고 한들 몸에 좋을까 싶어서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분들을 위해서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몸에 좋은 야채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야채 1. 시금치. 시금치에는 비타민 A와 B, 비타민 C와 K가 포함되어 있고 철분과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또 세포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와 비타민 A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시금치를 급여하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영양을 강화할 수 있는 야채입니다. 반려견에게 시금치를 급여할 때는 흙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 후 익히거나 쪄서 급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좋지 않은 반려견에게는 급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 양배추. 양배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개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양배추에는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소화불량이나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생 양배추와 삶은 양배추 둘 다 급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배추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 양배추 급여 시 표면에 이물질을 잘 씻어주셔야 하며 이파리 쪽만 급여해줘야 합니다. 이가 약한 반려견에게는 삶아서 급여하는 걸 추천하며 오래 삶는 경우 영양 성분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삶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3. 파프리카. 파프리카에는 강아지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 여러 색깔의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이 중 빨간색 파프리카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빨간 파프리카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강아지의 항염증에 좋고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낮은 칼로리의 채소로 체중 관리가 필요하고 관절 관리가 필요한 반려견에게 급여하기 좋은 간식입니다. 급여할 때는 씨앗과 줄기를 꼭 제거하고 주어야 합니다. 씨앗과 줄기는 소화가 어렵기도 하고 강아지가 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껍질이 질겨서 소화하기 어려운 반려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급여하거나 살짝 익혀서 급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버섯. 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 개선, 체중 관리, 대장 건강 등 다양한 이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또 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다당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해주는 버섯의 활성 성분입니다. 이 외에도 아연, 칼륨,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버섯의 종류가 많아서 반려견에게 어떤 버섯을 급여해야 될지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요. 웬만한 마트에서 구매한 버섯은 다 급여해도 됩니다. 하지만 산 또는 야생에서 직접 채취한 버섯은 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거나 몸에 닿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버섯은 익혀주는 게 좋고 버섯을 처음 먹는 반려견은 알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량만 급여해보신 후 반응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버섯 종류 중에서 새송이 버섯이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제일 적습니다. 5. 오이. 오이는 높은 수분 함량으로 강아지의 수분 섭취를 돕고 소화를 촉진하며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 비타민C와 칼륨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신장과 근육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으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반려견에게도 급여할 수 있는 좋은 간식입니다.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반려견의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를 급여할 때는 오이겉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준 후 껍질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잘못 삼키면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은 크기로 잘라주셔야 합니다. 6.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영양가가 높고 저칼로리이며 비타민C, 비타민 K, 칼슘, 칼륨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반려견의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소화를 촉진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저칼로리이므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반려견에게도 부담없이 급여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생브로콜리, 익힌 브로콜리 둘 다 급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브로콜리로 급여 시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익혀서 급여하는 게 좋습니다. 익히기 전 브로콜리를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그릇에 물을 담아 브로콜리를 푹 잠기게 한 후 20분 정도 담가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익혀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급여해주시면 됩니다. 7. 당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A의 전구체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강아지의 시각 개선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당근은 소화를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개의 소화 기능을 촉진해줍니다. 게다가 칼슘이나 칼륨 등의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서 강아지의 뼈 건강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을 반려견에게 급여할 때는 생당근과 삶은 당근으로 급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줄 경우 단단해서 목에 걸릴 수 있으니 채로 썰어주거나 작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급여 전 깨끗하게 세척 후 껍질을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8. 청경채. 청경채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비타민 K,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반려견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와 근육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가 필요한 강아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야채입니다. 청경채를 급여할 때는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꼭지와 심지가 있는 야채는 잘 안 씻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세척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으로 줘도 되지만 익혀서 줬을 때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익혀서 주는 게 좋습니다. 안 씹고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잘라서 주시거나 손으로 잡아주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청경채를 강아지에게 급여할 때 주의할 점은 갑상선 기능장애와 요로결석이 있는 강아지에게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경채에는 옥살산과 질산염, 고이트로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청경채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는 강아지에게 좋지 않습니다. 9. 토마토. 요즘에는 스테비아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등 다양한 종류의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량된 토마토를 반려견에게 급여해도 되지만 강아지에게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식습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스테비아 성분도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개량되지 않은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급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와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배출해주고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반려견에게 급여 시 한 입에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작게 잘라주셔야 하며 덜 익어서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 때문입니다. 덜 익은 토마토를 먹고 중독이 되면 설사, 구토,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전 꼭 잘 익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 껍질은 먹어도 되지만 꼭지와 줄기에도 솔라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제거한 뒤 급여해 주셔야 하며 과도하게 섭취 시 위산분비가 많아져 노란토를 할 수 있고 소화불량, 속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껍질이 질겨서 걱정되신다면 살짝 데쳐서 급여하는 걸 추천합니다. 10. 무. 무는 수분 함량이 많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또 비타민 A와 비타민 C, 비타민 E, 엽산, 칼륨, 칼슘 등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해독 작용, 발암물질 제거에 도움을 주고 간 기능이 저하된 반려견에게도 좋은 채소입니다. 생무, 순무, 알타리무 모두 반려견에게 급여해도 됩니다. 생무가 강아지에게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위험하지 않으며 생무로 급여해도 됩니다. 하지만 알싸한 맛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반려견이 있을 수 있고 찬 성질이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를 급여할 때는 생무를 갈아서 무즙 형식으로 소량 급여하는 게 좋고 생무로 급여 시 표면에 묻어있는 흙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껍질을 깎은 후 작은 크기로 잘라서 급여해 주셔야 합니다. 열에 약한 강아지라면 알싸한 무의 맛을 없애기 위해 익혀서 급여해 주셔도 됩니다. 11. 단호박. 단호박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도움을 주며 음식 소화를 잘하지 못하는 반려견에게 간식으로 주면 좋습니다. 또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비타민 A 전환율이 높고 비타민 E 또한 풍부하며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기력 회복이 필요한 반려견에게도 좋습니다. 식감이 부드러우며 단맛이 나서 기호성도 좋고 칼로리도 낮아 체중 관리가 필요한 강아지, 이가 약한 강아지, 입맛이 없는 강아지 등 대부분의 반려견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급여할 때는 최대한 부드러울 수 있도록 푹 찐 후 껍질과 씨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씨는 소량 급여 시 상관없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급여하게 되면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잘 제거하고 급여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껍질은 꼼꼼하게 씻어도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노란 부분만 주는 게 좋습니다. 체중에 맞춰서 적당량만 급여해 주어야 하며 과도하게 급여 시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12. 완두콩. 완두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반려견의 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은 개의 근육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완두콩에는 비타민 K, 칼륨, 철분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강아지의 혈액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완두콩을 급여하는 방법은 찌거나 삶아주시면 됩니다. 익혀서 급여해야 레시틴 성분이 열에 파괴되어 배탈이 없고 안전하게 급여할 수 있습니다. 콩류 자체를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단단해서 소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두콩을 반려견에게 급여할 때는 푹 익혀서 말랑한 상태로 급여해 주셔야 합니다. 13. 상추. 상추에는 높은 수분 함량과 섬유질, 비타민 A와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들었습니다. 이 성분이 반려견의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외에도 노폐물 배출, 나트륨 조절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도 적상추, 청상추 등 종류가 많은데요. 이것 모두 강아지에게 급여해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 시에는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너무 많이 먹으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당량만 급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추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더라도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 후 급여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반려견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질기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 살짝 데쳐서 급여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데쳐서 주면 소화와 영양소 흡수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4. 연근. 연근은 칼로리가 낮으며 포만감이 높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와 철분, 칼륨, 식이섬유 등 풍부한 영양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한 반려견에게도 급여할 수 있는 간식입니다. 또 연근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뮤신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려견에게 연근을 급여할 때는 겉에 묻은 흙을 꼼꼼하게 씻어준 후 껍질을 벗겨 익힌 후 급여해줘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생연근은 강아지가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체중에 맞는 적당한 양만 급여해주시는 게 중요하며 시중에 미리 익혀서 판매하고 있는 연근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급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5. 가지. 가지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들어있고 루테인 등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에게 급여하면 눈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 노화 방지 등 다양한 이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급여할 때는 꼭 익혀서 줘야 합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아지에게 독성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익히게 되면 솔라닌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급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야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래 알고 있던 것도 있고 새로 알게 된 것도 있으신가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우리 반려견이 먹을 수 있는 야채가 은근 많은 것 같습니다. 체중에 맞는 적당한 양을 급여해주고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한다면 반려견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도한 양을 조리법도 체크하지 않고 급여한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리지 않도록 작게 잘라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알러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먹여보는 것은 소량만 먹여본 후 알러지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정량, 급여 방법, 알러지 유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